바쁘신 가운데 오늘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예방 담당 김미영 부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금융소비자보호부의 바라는 바에 관해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2부 간담회를 위해서 1부 행사는 대략 4시 15분경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피해 예방 담당 김미영 부원장 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을 담당하는 김미영 부원장보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업무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 및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영 사무총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금융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여러분들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우리 올해의 업무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가 4년 만에 저희가 대면으로 실시하는 만큼 더욱더 생산적인 그런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기조하에서 서민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 분야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 또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에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경영진의 관심도 많이 증가하였지만 저희가 최근 실시한 미스테리 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현장에 기반한 금융소비자보호 내실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나 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서 미흡사항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다양한 쟁점 사항을 금감원 내의 관련 부서가 한 번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원스톱 약관 심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나 금융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다 더 꼼꼼하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세희망 홀씨 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힘쓰는 한편 금소법에 따라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전국민 금융 역량 조사도 차질 없이 실시해서 향후 금융교육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민원 분쟁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분쟁 사례 및 처리 기준을 공개하고 최근 민원이 급증한 실손보험과 관련된 판례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분쟁 조정 대상을 사안별로 유형화하여 분조위에서 유형별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분쟁 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과 분쟁이 다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미팅이나 CCO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부업 감독과 불법 사금융 예방 및 단속을 담당하는 민생금융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범정부 TF를 통해서 불법 사금융 수사 또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신종 사기 수법을 실시간으로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관련 교육이나 홍보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처의 올해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하는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금감원과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금융권 소비자보호 담당자분들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께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부에 바라는 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규모 자리인지 사실을 모르고 왔는데요. 오늘 여기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을 해주신 거 보니까 어쨌든 금융소비자로서 좀 기분도 좋고 이왕이면 조금 더 잘 준비해 갖고 와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릴 거 그랬나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15분이어가지고 짧아서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금융기관 안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그 각 금융기관에서 해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저희가 저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가 근본적으로 좀 잘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안에서 금융소비자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실리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어쨌든 10년간 굉장히 투쟁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오늘 이 많이 모이신 분들의 그런 또 원동력일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운동 차원에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저희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전문 소비자 단체고요. 저희가 53년 되었는데 금융 문제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소비자 문제에 좀 전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고 저희가 하는 활동은 이제 소비자에게는 8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소비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권리, 그다음에 조직할 권리, 행동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리, 그다음에 선택할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소비자 8대 권리가 있고 이 8대 권리를 소비자가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 문제를 사실 조금 오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문제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저는 이제 뭐 농업에서 ICT까지 이제 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 분야가 소비자 단체에서는 조금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분야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단체로서의 좀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로서 제가 이제 다양한 소비자 문제들을 이제 접하면서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금융이 소비자 문제에서 가장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과 관련해서 지금 뭐 어쨌든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뭐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소비자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도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전문적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최근에 융복합되면서 더 그런 양상이 조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또 과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가의 부분들이 아마 오늘 뭐 업무 설명회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또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화면은 이건 뭐냐면은요, 지금 최근에 제일 핫한, 제가 챗 GPT에게 오늘 아침에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금융기관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챗 GPT가 답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정한 거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이 제일 필요하다. 그 위험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금융거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불만 처리와 관련해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불만 처리 절차와 책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금융 규제와 법률들을 금융회사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같은 부분들을 좀 잘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굉장히 똑똑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챗 GPT가 쫙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어쨌든 금융의 부분들은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와 상품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굉장히 안전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고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불만 처리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어쨌든 소비자의 불만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챗 GPT가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용을 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것도 많은데,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가지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게 굉장히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금융회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금소법이 시행이 되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뭐 내부 통제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뭐 자세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는 곳이 금융회사 안에서 저는 굉장히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뭐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보다는 그렇게 힘을 막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지금 뭐 금융소비자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부서 그리고 그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좀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인데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의 권한과 역할, 그 다음에 총괄 기관의 권한과 역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잘 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챗 GPT가 얘기를 다 해줬던 것처럼요. 금융산업은 소비자의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을 하나하나 잘 구현해 나가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법에는 금융소비자로서의 그 의무도 소비자가 받아야 될 권리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로서의 또 책무도 같이 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소비자 보호의 좀 패러다임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어쨌든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조금 넘어서서 금융 소비자의 어쨌든 지위와 권리를 조금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금융회사들이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 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소비자가 어쨌든 의사 결정을 하는 전 과정에서 저는 가능한 뭐 이게 완전 무결할 수는 없지만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이해력을 뭐 높이자, 교육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금융 이해력을 높인다는 부분들이 교육 몇 번 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고 하는 전 과정에서의 부분들을 시스템과 환경을 어쨌든 개선해서 금융 용어도 저는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뭐 설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까지의 부분들이 어쨌든 좀 불안전 판매 요소들을 조금 제거하고 소비자가 그냥 어쨌든 뭐 적합성 원칙도 있기는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신뢰하고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것들을 좀 어쨌든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이제 금소법이 시행되었지만 소비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지금 보장되었다고 사실은 이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는 또 더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또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판매자가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많은 부분을 저는 동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좀 떠넘기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는 어쨌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금소법 개정안에서 지금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동의 제도에 지금 사실은 이제 동의가 만능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형해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이제 문제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동의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제대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하는 동의가 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에 있어서 굉장히 좀 피로감을 조금 소비자들이 많이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동의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 사례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잠깐의 시간을 주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그 동의의 내용, 그 약관의 내용들을 조금 읽으라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그런 그 통계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소비자가 이제 하기를 그냥 거기 체크하신 분만 체크하시면 그 동그라미 쳐진 부분만 그 형광펜 있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하고 보통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볼을 이렇게 소비자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읽고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시간과 그런 환경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수적으로 당연히 하는 부분, 이번에 개인정보법 개정안에서도 필수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일정 부분은 금융에 있어서도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금융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동의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구조에서 저는 조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약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의 부분들을 지금 많이 과거보다는 쉽게 하려고 개선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 약관 원페이퍼 약관에 대한 논의도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또 충분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상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약관의 내용을 그러니까 알고 하는 동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 저는 약관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또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지난해인가 금감원에서 조사한 것도 보니까 소비자 90%가 약관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신속한 이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또 막대하게 일어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것 이외에도 보험이든 증권이든 금융이든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불만이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까지 오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확보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챗으로 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사람을 대면할 권리가 저는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불만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은행 점포나 이런 데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비자들 디지털 고령자를 포함해서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뭔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아니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디지털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야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이런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점점 고도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으로도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어쨌든 사람을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충분히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아마 다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소비자 보호 기구들이 좀 힘을 받고 그 안에서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잘 노력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지금 꼭 말씀드릴 게 생각이 났는데, 오늘 소비자 연맹에 들어온 피해 사례 중에서 하나를 보니까 증권회사였었던 증권회사 같은데요. 소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회신이 온 게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온 문제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소비자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곳이고, 그런 너무 좁은 시각과 제한적인 시각으로 소비자 문제를 처리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실 것을 꼭 요청드리고 싶고, 어쨌든 소비자 단체, 저는 금융기관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는 분들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어쨌든 좀 유기적 상생하면서 어쨌든 소비자의 권리, 금융에서의 소비자 권익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지현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비자보호부문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국장께서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이영로 국장입니다. 먼저 사무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도 감독원 업무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미흡 사례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부서장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금융감독 업무 소비자보호처 현황, 금융감독 업무 환경과 함께 제가 파트 1에서 저희 소비자 피해 예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파트 2인 소비자 권익보호는 저희 금융민원총괄국의 서정보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목적은 생략을 하고, 근본에 있었던 조직 개편 및 소비자보호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참고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부분과 소비자 권익보호 부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 산하에 6개 부서가 있고, 전체 직원은 약 360여 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체 직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음 페이지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 부분 각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본 조직 개편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먼저 아까 인사 말씀에 저희 김명복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불법 대부업자 및 불법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생금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약관 심사를 담당하였던 금융상품 판매 분석국과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동향 모니터링을 담당하였던 금융상품 심사 분석국을 상품 심사 판매 분석국으로 통합하여 금융상품 개발 당시의 약관 심상 및 금융상품 개발 후의 판매 동향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 분석국에서 담당하였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 이관하여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체계와 함께 소비자 실태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 부분에서는 금융사기 전담 대응반이 과거 불법금융대응단에서 소속하고 있었던 불법금융 사기 업무가 민생금융국으로 이전되면서 이름이 금융사기 전담 대응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다 보면 많은 부서들의 업무와 또 담당자들이 모르시거나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방금 인사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라든지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현장에서 소비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될 필요성,
또 금융의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초고령 고속화로 인해서 연금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고령층의 모바일 금융의 미용 등 금융 포용을 강화할 필요성, 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될 네 가지 직면하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직무 업무 환경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6가지 주요 테마를 중점 추진 업무 분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개선된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라든지 소비자 보호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신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의 디지털화의 빠른 진행 가운데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약관 심사 및 상품 판매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물가 저성장 상황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새로운 금융의 디지털화 가운데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 금융 근절에 대해서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각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소법 시행 후 2년 후 경과한 지금 시점에 저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분의 인력도 상당히 보강되었고 CCO분들도 모두 전담으로 선임을 하고 계시고 경영진의 관심도도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이후에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일부 종신보험 등 현장에서 판매되는 그 판매 실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는 이러한 개선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나 소비자보호 기준 등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금소법 시행 후에 저희 감독원과 금융위에서 금융회사에 안내한 법령 개정 해석 사례, 또 금융회사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해서 금소법 안내 자료를 최신화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안내 자료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보다 또 면밀한 설명 의무 이행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금소법 내부 통제 등과 관련해서 강화된 6대 판매 원칙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들 임직원들의 상품 숙지 의무라든지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의 주기적 점검 등 판매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내부 통제 현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반기별로 분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점검해보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펀드, 종신, 변액보험 등 6대 고위험 민원 분쟁 발생 상품 등에 대해서 고위험 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불건정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회사로부터 반기별로 고령층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했는지, 또 그러한 상품들에서 청약 철회는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펀드 등의 경우 고위험 상품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판매 채널에서 얼마 많은 비중으로 판매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회사와 그 해당 업권의 평균 등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비중이 높거나 불완전 판매 리스크가 있으면 그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어떠한 상품과 어떠한 판매 채널에서 이러한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상품 설명서 보완이라든지 판매 인력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1년에
세 가지나 또는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서 미흡한 회사 대상으로는 CCO 면담 등을 통해서 미흡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인데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도 좀 조기에 실시하고 미흡한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23개 내외 회사를 실태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조기에 실태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상 하반기에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12월이나 다음해 1월 중에 평가 결과를 통보함으로 인해서 금융회사들이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5월부터 9월 중 실태평가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고 신속히 평가 결과도 11월 중에 공표하고 금융회사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 참고나 필요사항 등도 상세히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가 끝난 후에는 우수 미흡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미흡한 평가 부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미흡한 사항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설명이 미흡하다고 제기되는 불안제 판매 민원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 반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와 같이 불완전 판매 민원도 저희들이 금융회사별로 어떠한 그 금융회사들이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상품에서 제기되고 있는지, 어떠한 채널에서 제기되고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자료도 업계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공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해보면 민원 평가 시에 어떤 회사들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분석을 하지만 상당수 회사들은 단순히 통계 정도를 분석해서 CEO라든지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 평가 분석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상품 또한 그 CM인지 TM인지 또 전속 채널인지 또는 GA 채널인지 또 그리고 지점별로는 어떤 지점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상품 개발로 연계를 시킬 것인지, 또한 상품 설명서 부분으로 개선을 연계시킬 것인지, 또한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연계시킬 건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그 불완전 판매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금융의 빠른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고 대출 중개 플랫폼은 물론 앞으로 예금 및 보험 중개 플랫폼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이 활발하고 라이브 방송도 활발하면서 예전에 서면 위주의 상품 광고가 아니라 이런 디지털 광고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불완전 광고 신고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대출 비교라든지 예금 또는 비교 플랫폼 상에서 금융 소비자들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플랫폼 등록 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대출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 상품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이 유리한, 즉 대출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높은 상품 위주로 상품을 소개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구성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등록 심사 시 이러한 알고리즘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심사를 강화하고, 등록 이후에도 이러한 알고리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라든지 라이브 등 이러한 광고 등을 통해서 업무 광고 등이 굉장히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신고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협회와 저희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한 업무 광고에 대한 협회 심사 규제 및 제재 기준 등을 작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들을 적출해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매크로 시스템 같은 걸 돌려가지고 금융회사라든지 상품명을 통해서 불법 광고들을 적출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상품 서비스 중개 이용 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의 책임 소재,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부분을 작성해서 약관을 마련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신유형 상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해에 약 2,000건의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약관 심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유형이나 새로운 디지털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부응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약관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 서비스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약관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이 약관 심사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잡한 약관이라든지 다수 분서가 연계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일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 병행 심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약관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에서 금융거래 약관은 물론 전 산업 약관을 심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약관 개선 사항이라든지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저희가 공정위하고 협업을 강화하고 이런 공정위의 심사 중점 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금융회사들에게 제공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은행권의 경우 세희망호시 대출을 매년 6,000원씩 3년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은행권과 협력을 강화해서 세희망호시 공급 규모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제도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내에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층과 관련해는 고령층들이 모바일 앱 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령층 친화적 모바일 앱 금융앱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권은 상반기 중에 도입될 예정이고 은행권의 상반기 도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우수 사례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타 금융업권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을 나누거나 이익을 나누는 상생협력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수 상품 등을 선정 발표하고 연말에 다양한 포상 등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개발돼서 지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4월 28일까지 최초 우수 사례에 대한 상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5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금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에서 표와 같이 2018년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5,90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10,000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융회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범정부 TF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 사금융 수사 자료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제공하여 신속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해서는 방심위 등에 제공해서 이러한 사이트들이 바로 폐쇄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당하신
금융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에서도 이런 그 무료 지원 제도들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금융 교육을 통한 소비자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그 필요한 상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 파인에 금융상품 비교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도 그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디지털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또 우대금리 상품들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도록 검색 조건들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금융감독원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각 금융협회의 사이트에 대해서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의 만족도도 조사해서 저희 금융감독원 사이트와 병행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융회사하고 1419 결혼율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약 7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금융교육 등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결혼율들을 좀 더 높이고 학교 금융교육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디지털화에 대응해서 어르신들이 태블릿을 활용해서 고령층들이 금융회사 거래 내용 등을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금융 지식과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 가이드북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면면 비대면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반기에 금융 역량 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역량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금융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로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정보 금융민원 총괄국장님께서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민원 총괄국 서정보 국장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쟁 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적체 분쟁 해소,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권익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세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네 번째 보험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 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적체 분쟁 해소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감원은 다각적 민원 감축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복잡한 민원 증가로 분쟁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도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을 비롯한 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제3보험 분쟁이 늘어서 2022년 중 8,821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약 7,70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금감원의 민원은 일반 민원과 분쟁 민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당 보유 분쟁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분쟁 이국, 특히 실손보험을 처리하고 있는 분쟁 이국에서 인당 657건의 민원을 갖고 있는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런 분쟁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분쟁 유형화 및 일괄 처리 등을 통하고 개량 평가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간 다툼이 동일한 분쟁, 그리고 법률 및 의료 정점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하고 공정한 분쟁 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분쟁 처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에서 저희들이 개량 평가를 지표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분쟁 유형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너십 미팅, 현장 컨설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장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서 분쟁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고, 그리고 제3보험 분쟁 등에 대해서 민원 관리 역량이 일부 부족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부 회사에서 이걸 컨설팅을 실시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과 관련돼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게 손해사정 업무입니다. 근데 현재 손해사정 업무의 그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 제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 기준이 현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필요시 점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민원 분쟁 사례 및 해결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주요 민원 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 기준을 카드 뉴스와 같이 만들어서 저희들 금감원 홈페이지에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험 분쟁 발생 예방에 있어서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연수원과 함께 최근 급증한 제3보험 분쟁 예방을 위한 보험 설계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제로서 알아두면 쓸 때만은 실손 의료 잡학직식으로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백내장과 갑상선 등 주요 질병의 최신 의료 정보, 판례 및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CCO 소비자보호 실무 면담을 통한 적극적 분쟁 적체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 발생 및 적체 상위사를 선정해서 금융회사 CCO 등을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 그리고 분쟁 민원 예방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쟁 3국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분쟁 1, 2국은 2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챗봇 상담 등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및 객관식 문항 방식 민원 신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로 민원을 받게 되면은 민원을 상당히 좀 증가할 예정이지만은 민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에 대한 사회적 추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해결 등을 위해서 FAQ와 민원 상담 챗봇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범죄 대응력을 위해서 보험사기 관련한 FDS 정비, 빅데이터 활용 방법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상 입력 오류 등에 대해서는 정비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보험사기 분석 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확대해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제회, 공단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건전에 대한 범정부 노력으로 피해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으나 지금 이제 범죄 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들이 대예방 대책을 상당히 노력하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평가하여 자발적인 피해 감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의 피해 감축 유도를 위해서 내부 통제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방 노력을 지표화해서 사정 예방 유인을 강화해서 그 결과를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종 사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신종 사기 수법을 금융권에 실시간 전파하기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 유형을 분석해서 맞춤형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취약청 보호를 위해서 영업적 방문을 통해서도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가능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된 내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홈페이지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등은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정 방문을 통해서 일괄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홍보 대상별 메시지 차별화 등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 학부모 등 홍보 대상별로 메시지를 차별화하고 유튜브 제휴를 통한 콘텐츠 제작, 그리고 SNS 홍보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휴대폰 악성 앱 체험 등 금융 소비자들이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형마트, 대중교통 등 생활 매출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 적발인은 10만 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 근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보험 사기 근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험 사기 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 사기 특별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험 범죄 정부 합동 대책반 설치, 그리고 보험 사기 알선 유인 행위 차별 등에 대한 조사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보험 조사 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험 사기 대응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등 보험 사기 연루 종사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일벌백계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사기 취약 부분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및 기획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종 보험 사기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제보 활동 등을 통해서 신종 사기 적기 인지 및 신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 할증 보험료 환급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려주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동기획조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자의 민영보험금 편취에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홍보협의체를 통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보험사기 예방 광고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익성이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주부, 청소년 등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에는 CCTV 설치 및 내비게이션 안내 확대 등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업무에 취약한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수준 및 관련 법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보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기까지 그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설명회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맨 뒤에 앞에 계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 주무팀장들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해당 부서로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으면 뭐 소비자보호 총괄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 사람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딘지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말씀을 그렇게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제 2부 행사로 비공개 행사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네. 아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2번에서 자발적인 피해 감축 유도를 위해 내부 통제 평가 제도를 도입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기존의 그 실태 평가와 경영 실태 평가 뭐 이런 부분에 이 항목을 추가하신다라는 건지 아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신다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금융사기전담 대응단 임장환인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모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개요로 삼아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할 거고 그 소비자 실태평가는 현재 소비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은 보이스피싱은 경영 실태 평가의 한 요소로 반영한다기보다는 별도의 체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저희가 TF를 전 금융권에 운영을 해서 지금 그 금융회사뿐만 아니고 각계에 있는 의견을 정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계량, 비계량 정도를 받아서 조금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설립을 하고요. 하반기 한 3, 4분기 정도에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4, 4분기에 일단 시범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공개는 아닙니다. 공개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올해는 하고, 그 토대로 내년에 이제 체계적으로 갈 건지 그 운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저희 보도자료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지 질문 건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듣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제 마침 또 2부 간담회 시작해야 될 시간이 돼서 오늘 1부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는 별도 회의실에서 각 업권별로 소규모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회사들만 모시고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부 참석 대상자들께서는 퇴장하지 마시고 연단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별도 회의 장소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